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21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하원이 총 2조 달러 규모의 사회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국이 10년 내 최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곧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유럽 인근 국가들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재봉쇄 조치 및 이로 인해서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What's in the $2.2 trillion social policy and climate bill? 뉴욕타임스 보도 보시죠. 미국 하원이 지난 금요일 총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내 공약 사항들이 법안화된 건데요. 상원으로 보내져서 상당폭 수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회안전망 조성, 그리고 어린이 및 가족 지원, 의료보장 확대, 주거보조비 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투자 확대입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해서 신규로 4천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주 정부의 유아원 건설 및 6세 이상 어린이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 돌봄 확장 자금으로 1,000억 불, 그리고 3세 미만 아동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대상은 연 30만 불 이하 소득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주별 평균 소득의 75% 미만 소득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대해서 최소 180억 불을 일시 지급하고 프로그램 지속기간 내내 불특정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최초 3년간은 100% 지원하고 이후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는군요. 그리고 매년 25억 불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관련 지원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모르겠군요. 다음으로 어린이 세금 환급 차일드 텍스 크레디트를 1년 연장 지급한다고 하네요. 금년 초에 입법했던 1조 9천억 불 팬데믹 지원법의 1년 연장 적용입니다. 현재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00불, 그리고 6세에서 17세 아동에게는 월 250불씩의 세금 환급이 되고 있죠. 미국 3,500만 가정이 대상입니다. 대단한 지원이죠. 다음은 4주간 유급 휴가 및 의료 휴가 지원인데요. 본건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조차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투자입니다. 총 5,550억 불이 투자되는데요. 이건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대 입법이라고 하네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0억 톤을 감축한다는 건데요. 이는 미국 내 전 차량이 1년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같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공약을 실행할 충분한 자금은 아니지만은 그 목표의 3분의 1 정도는 달성 가능한 거라고 한 연구소가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력, 태양광 및 핵발전 생산 업체 및 그 소비자에 대한 세제 지원인데요. 총 3,20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여기에는 전기차 구입 시에 최대 12,500달러 세금 환급이 포함되고요. 전기차에 들어간 미국 부품 비율에 따라서 차등 세금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10억 불 들어가고 풍력 및 태양광 전력망 건설에 29억 불, 그리고 전기 효율화 시설에 대한 리베이트로 125억 불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농장 및 산림 지원에 지원되고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지원되며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대규모 석유 및 가스 업체에 대한 메탄 등 온실가스 유출 비용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입법된 Affordable Care Act를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조금을 지급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 어린이 보장을 확대하고 임산부에 대한 의료 보장도 확대하네요. 그리고 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극빈 성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네요. 그리고 메디케어 의료 지원을 신규 확대하는 건데요. 이 메디케어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이죠. 그래서 청력 지원 서비스도 하고 메디케어 약품 지원도 강화하고 장기 환자도 지원하고 노인 안경 및 관련 치료도 지원하고 특히 메디케어가 약품 제조사와 직접 가격 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법률인데요. 물가 상승 이상 약가 인상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대단한 입법입니다. 법안의 네 번째 주요 내용은 이민 문제 대응인데요. 국가안전기획부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워크 퍼밋을 제공하고 추방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 수가 700 내지 800만 명에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워크 퍼밋 획득이 시민권 취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자, 입국 사정을 개선하고 이민자 시민권 획득 수속 절차를 개선한다고 하네요. 법안의 다섯 번째 내용은 주거 개선 투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주거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주거 지원에 총 1,666억 불이 지원되는데요. 100만 이상 가구를 건설하고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및 입주금을 지원하고 주거 수리 지원에 650억 불, 그리고 임대료 지원에 250억 불을 지원하고 저소득자용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150억 불 투자하고요. 상기 거주지 접근 및 수리 등 서비스 확충에 100억 불을 투자한다고 하네요. 법안의 여섯 번째 핵심 내용은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입니다. 다만 현재 고율 과세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거주자의 주세 및 지방세 감면 한도는 인상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면 한도가 현재 1만 달러인데 8만 달러로 인상해 줄 것으로 됩니다. 다만 연소득 55만 불 초과자는 감면 한도를 폐지해 버린다고 하네요. 다음 내용은 부자에 대한 신규 과세인데요. 연 1천만 불 이상 소득자는 최고 세율 37%에 대해서 5% 추가 과세를 하게 되고 연 2,500만 불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37% 최고 세율에다가 5% 부가 추가세 그리고 여기다 3%를 또 추가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법인에 대한 신규 과세인데요. 연 10억 불 이상 장부이익 법인은 15%를 과세한다고 하는데요. 종전에 국세청에 대한 이익보고세는 이익이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인세 15%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에 대한 과세율도 현행 10.5%에서 이를 15%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부자와 그리고 다이익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뉴스. UK inflation at 10-year high sets stage for interest rate rise within weeks. CNN 보도 보시죠. 영국이 10년 내 최고 물가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12월 16일 개최되는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25% 1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우 주요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상하는 나라가 됩니다.
영국은 작년 3월 팬데믹 대응위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1%로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죠. 영국의 물가 동향을 보면은 10월 중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11월 이래 최대 상승이고요. 특히 가솔린 가격이 지난달에 22%나 상승하였습니다. 내년 초 물가가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물가 상승 요인은 첫째 에너지 비용 급등이고요. 그 다음에 두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해제 이후 수요가 급증하였다는 거고, 그리고 브렉시트 후유증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거래 상대국인 유럽과의 거래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공급망도 훼손되었고요. 최근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대달러 및 유로화 가치가 2020년 2월 이래 최고입니다. 투자자들이 영란은행이 금리를 곧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영국의 실업률을 보면 2019년에 연평균 3.8%에서 작년에 4.4%, 그리고 올해는 9월에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이런 낮은 실업률이 금리 인상을 허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금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5,532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1.4% 증가했고요. 사망자는 512만 7,700명으로 전주 대비 0.9% 상승하였습니다.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사망자 증가세는 현상을 유지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73억 7,100만 명으로 전주 대비 2.9% 상승하였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인도, 브라질, 영국, 러시아, 터키, 프랑스, 이란,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콜롬비아인데요. 독일이 지난주에 12위로 부상하더니 이번 주에는 다시 2단계 더 상승해서 10위로 올라갔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유럽, 특히 알프스 인근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재봉쇄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1월 22일부터 유럽 내 첫 번째 국가 봉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가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는 특히 유럽 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는 첫 번째 국가라고 하네요. 다음은 독일인데요. 뮌헨 크리스마스 축제를 2년째 취소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저녁 통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등이 대상입니다. 수주 전에 봉쇄를 해제하였다가 다시 재봉쇄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부분 봉쇄를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헝가리 체코 공화국의 경우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여행 위험 국가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지금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난 여름 이후에 봉쇄 조치를 해제하였다가 재봉쇄 조치하니까 항의가 확산되는 거죠. 한편 유럽 쪽과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여행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5,340만 명이나 여행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날 완전 접종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감염자 및 사망자가 많이 준 데 따른 조치인데요. 지난 4월 2차 확산 때와 격세지감이 있네요. 다음은 태국의 경우인데요. 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마야베이 비치를 개장하기로 한다네요.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 목요일이 미국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주가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세가 연말 랠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주요 경제 지표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데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하루 땡겨서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연준 의장 재선임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S&P 500의 그 퍼포먼스 그래프인데요. 연중에 많이 올랐죠. 부럽습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한 오늘의 명언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